종달새. 무슨 새지? 어떤 초대석에서 한 손님이 물었다. 종달새야. 주인의 대답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종달새라고? 하늘을 솟아오르는 것이 종달새지? 저것은 조롱새야. 내 말이 떨어지자 좌중은 경탄하듯이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책을 읽다가 아까 친구 집에서 한 말을 뉘우쳤다. 비록 갇혀있는 새라 하여도 종달새는 공작이나 앵무새와는 다르다. 갇혀있는 공작은 거친 사냐보다 아늑한 우리 안이 낫다는 듯이 안일하게 살아간다. 화려하게 날개를 펴고 교태를 부리기도 한다. 앵무새도 자유를 망각하고 감금 생활에 적응한다. 곧잘 사람의 말을 흉내내기도 한다. 예전 어떤 집에는 일어를 쓰는 주인을 따라 오하요 하고 인사를 하는 앵무새가 있었다. 그러나 종달새는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종달새는 푸른 숲, 파란 하늘, 여름보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가 꿈을 꿀 때면 그 배경은 새장이 아니라 언제나 넓은 들판이다. 아침 햇빛이 조롱에 비치면 그는 착각을 하고 문득 날려다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쓰러지기도 한다. 설사 그것이 새장 속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들을 모르는 종달이라 하더라도 그의 피 속에는 선조 대대의 자유를 희구하는 정신과 위로 지향하는 강한 본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해방 전 감옥에는 많은 애국자들이 갇혀 있었다. 그러나 철창도 콘크리트 벽도 어떠한 고문도 자유의 화신인 그들을 타락시키지는 못했다. 시온, 너의 감옥은 성스러운 곳, 너의 슬픈 바닥은 제단, 바로 그이의 발자국이 닳아 너의 찬 포석이 잔디인 양 자국이 날 때까지 보니바루가 밟았다. 누구도 이 흔적을 지우지 말라. 그것들은 폭군으로부터 신에게까지 호소하나니. 이것은 내가 좋아하던 식구였다. 예전 북경에는 이른 새벽이면 고궁 담밖에 조롱을 들고 서 있는 노인들이 있었다. 궁 안에서 우는 새소리를 들려주느라고 서 있는 것이다. 울지 않던 새도 같은 종류의 새소리를 들으면 제 울음을 운다는 것이다. 거기 조롱 속에 종달새가 있었다면 그 울음은 단지 배워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작은 가슴에 뭉쳐있던 분노와 갈망의 토로였을 것이다. 조롱 속의 새라도 종달새는 종달새다. 눈물. 스탠다드 석유회사 런던 지점에 다니던 시인 월터 델라메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텍사스 석유회사 서울 지점에 석 달 동안 취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오후 그레이스라는 타이피스트가 중요한 서류에 미스 투성이를 해놓았다. 애인을 떠나보내고 눈에 눈물이 어려서 그랬다는 것이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하고는 가나 아니 가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아라.
이별의 눈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어려서 울기를 잘하였다. 눈에서 눈물이 기다리고 있듯이 울었다. 사랑의 학교라는 책 속에 있는 난파선 이야기 위에는 나의 눈물 자국이 있었다. 채플린이 데리고 다니던 제키 쿠간이라는 어린 배우는 나를 많이 울렸다. 순이가 나하고 안 이눈다고 오래오래 울기도 하였다. 입이 찝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찝찝한 눈물. H2O보다는 약간 복잡하더라도 눈물의 분자식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의 다양함이여. 이별의 눈물, 회상의 눈물, 체념의 눈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의 눈물, 결혼식장에서 딸을 인계하고 나오는 아빠의 눈물, 그 정한이 무엇이든 간에 비 맞은 나무가 청산하게 되듯이 눈물은 마음을 씻어준다. 눈물은 인정의 발로며 인간미의 상징이다. 성스러운 물방울이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데를 묻는다면 하나는 2억 옥수수밭에서 향수의 눈물을 흘리는 룻의 이야기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한 탕녀가 예수의 발 위에 흘린 눈물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다. 미술품으로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 저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은 또한 눈물을 머금고 있지 아니한가. 도시에 비 내리듯 내 마음에 눈물 내린다. 이 눈물 내리는 마음이 독재자들에게 있었더라면 수억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는 가솔린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는 기막힌 표어가 있었다. 석유회사 타이피스트 그레이스의 그 눈물에는 1000만 드럼의 정유보다 소중한 데가 있다. 안녕하세요. 허니라디오 혜민입니다. 2019년 가을을 맞아서 잘 자요 허니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참 책을 안 읽었어요. 오늘 마침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가을비를 하루 종일 좀 보고 있으니까 어쩜 이렇게 계절은, 자연은 부지런히 가고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뭐 어떤 일들 또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잘 자요 허니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 방송은 뭐 하면서 들으실까? 누워서 들으실까? 앉아 있으실까? 퇴근하고 들으실까? 자기 전에 들으실까? 그것도 아니면 뭐 식사를 하면서 궁금해요. 저는 최근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 울었던가? 밥 먹기 전에 울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식전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기 전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도가 막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가지고
한참을 또 기도도 길게 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예, 그게 기억에 남네요. 혼자 밥 먹는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눈물이라는 것이 사실 좀 슬플 때 이제 보통 많이 흘리게 되고, 답답할 때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들 때 흘리게 되는데, 울고 나면 여러분 기분 어떤지 아시죠? 네,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정화작용,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운다는 것이, 못 운다는 것이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울고 싶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때가 분명 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울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우세요. 실컷 우시고요. 시원하게 씻어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종달새는 종달새다. 너무나도 치열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 때가 많죠. 나만 좀 못나 보이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부족할 게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열등의식도 누구나가 느끼는데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는 것인데, 하나의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마음의 병이 되더라고요. 열등의식 누구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있죠. 저는 너무나도 예쁘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너무나도 그 손길이 섬세하신 분들 유튜브로 보다 보면 약간 자괴감에 빠진다고 할까요? 나도 저런 좋은 영상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도 좀 저렇게 세련되게 편집 좀 하고 재미있게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어떡합니까? 그쵸, 여러분? 솔직히 제 목소리를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지언정 막 빵 터지고 웃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 재미가 좀 없어요. 재미없는 사람인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색이 있으면 빨강색은 계속 빨강색이잖아요. 파란색은 영원히 파란색이고요. 그런데 빨강색은 때론 파란색이 되고 싶고, 파란색은 때론 또 빨강색이 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감정들이 정당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지지만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남들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배울 점들은 또 배워가고, 본받을 것들은 본받아 가면서 나의 본연의 색, 나만의 색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까? 고민해보면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다. 내 책상 위에는 결혼 청첩장, 환갑 초대장, 그리고 불안해하면서도 아직 답장 못한 편지들이 있다.
나는 힘에 겹게 친교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칵테일 파티에서 안면이 좀 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나에게 소개한다. 미스 하고 머뭇거리면 그 여자는 눈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김이에요 하고 웃는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하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을 아른 채 하러 가버린다. 나는 뉴욕 미술관에서 수백이 넘는 그림을 하루에 본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회상할 수 있는 그림은 하나도 없다. 그 중에 몇 폭만을 오래오래 감상하였더라면 그것들은 내 기억 속에 귀한 재산으로 남았을 것을. 애석한 일이다. 이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 분야의 책만 해도 바로 억압을 느낄 지경이요. 참고 문헌만 보아도 곧 숨이 막힐 것 같다. 수많은 명저, 거기다가 다달이 쏟아져 나오는 시시한 책들, 그리고 잡지와 신문이 홍수같이 밀려온다. 책들의 이름과 저자를 많이 아는 것만을 뽐내는 사람도 있다. 나는 문과 학생들에게 고전만 읽으라고 일러준다. 그러나 그 고전이 너무 많다. 이대로 내려가면 고전에 파묻힐 것이다. 영문학사를 강의하다가 내가 읽지 못한 책들을 읽은 듯이 이야기할 때는 무슨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리고 읽어야 될 책을 못 읽어 늘 빚에 쪼들리는 사람과 같다. 사서 삼경이나 읽고 두시연해나 들여다보며 학자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그립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그러나 두 사람의 후손이 30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실 수 없게 되었다. 하나하나를 끔찍이 생각하고 거두어 주시기에는 우리의 수가 너무 많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글은 너무 많다 였습니다. 그쵸? 너무 많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그 인구가 30억이 될 거를 몰랐다고 피천득 시인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능하신 분이 모르는 건 없고 그의 계획 속에 우리도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굽어 살피실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 잘자요 허니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잠 못 이루시거나 마음이 아프시거나 요즘 짜증이 부쩍 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괜찮을 거니까요. 다가올 가을, 달콤한 결실이 여러분께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을 거예요. 잘 자요, 허니.